자, 요즘 뭐 모바일 게임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죠. 근데 그 한편으로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이 교육주들도 많이 움직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김신재 기자가 자, 수능이 이제 한 달 안 남은 시점에서 대선 주자들이 뭐 이 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뭐 야심찬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교육주들 오랫동안 소외됐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좀 이유라도 좀 뭐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수능 시즌 한 달 전부터는 이상하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요? 예, 날씨 그렇습니다. 탓도 있고요. 이상하게 수능 날짜가 다가오면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수능이 다가오는구나라고 이렇게 지레 짐작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네. 근데 딱 11월 8일, 다음 달 8일 날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육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데다가 이제 올 연말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이제 교육 정책을 발표를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지만 발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대선 주자가 지난 7일에 그 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주축이 된 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고 맞아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문재인 대선 후보가 판교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면서 네. 교육정책 행보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때문인지 이제 최근에 이제 교육주들의 주가도 이제 움직였는데요. 워낙 올 한 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크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를 살펴봤더니 디지털 대성의 경우에는 한 달 전에 2,000원대였던 게 그러니까요. 지금은 3,000원대로 오르고 올랐죠. 이제 네. 비상교육도 50원대에서 14,000원대로 꽁치 오르고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선두주자인 메가스터디도 6만 원대에서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8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요. 예, 청담러닝도 계속 이러한 흐름세가 이어가고 있고요. 저 예쁜 차트는 누구 작품인가요, 저거? 제작진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차마 디테일하지 못해가지고 저걸 준비를 못했었습니다. 아주 예. 차트가 상당히 좀 최근에 많이 움직였다는 네, 거를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임지은 기자도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옆에서 같이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의 교육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도 올해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잘 보셨거든요. 그 교육 업종 오늘따라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예, 죄송합니다. 교육 업종들이 네. 되게 지지부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인 구조 탓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학생 수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학생, 수험생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5년 전보다 이미 100만 명 정도가 학생 수가 줄은 상태라고 해요. 이게 뭐 저출산의 그런 요인도 그렇죠. 있겠죠. 그리고 더욱더 그 대입 전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능 비중이 확실히 줄고요. 왜 입학 사정관제 뭐 여러 가지 뭐 계속 바뀌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EBS 연계 시험이 너무나 강화가 됐기 때문에 굳이 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EBS가 거의 뭐 아주 진짜 갈수록 힘이 세지고 있죠. 이 그렇죠. 교육 시장에서. 네. 그리고 왜 중학교들 시장인 그 특목고도 이제 자체적인 시험이 없고 내신하고 면접으로만 이제 들어가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그 사교육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그런 가정수들이 줄고 그래서 당연히 교육 업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한 반에 한 30명 그렇죠. 뭐 조금 넘는. 네. 많으면 30명. 많으면 소수 정해져. 예. 그래요? 예, 소수 많으면 정해고. 30명이군요. 예. 그 정도 이게 반대로 줄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학생 수가. 네네.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타격은 교육 업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실적을 봤더니 메가스터디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141억 원, 1년 전보다 40%나 감소했습니다. 진짜 많이 줄었군요. 네, 당기 순이익도 40% 정도 감소를 했고 매출액 또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청담러닝은 그나마 선방한 그 축에 드는데요.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는 4%대 줄어든 이제 31억 원가량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대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23억 원을 기록하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50% 줄었습니다. 방판 이런 데 상당히 강점이 있었는데 네. 많이 줄었군요. 네, 그리고 웅진싱크빅 요즘에 왜 웅진그룹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웅진싱크빅도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웅진싱크빅은 아예 2분기 때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139억 원 적자 전환을 했고요. 이렇듯 상황이 이렇게 무지 안 좋다 보니까 교육 업체들이 기존의 국영수 중심의 그런 포맷에서 다른 신사업을 찾는데 더욱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신사업을 찾고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좀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왜 우리가 지하철 타다 보면 누구나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죠. 뭐 태블릿 PC,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들을 많이 진짜 보고 요새는 있는데. 뭐 100이면 100 다 뭘 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걸 유용한 데를 써야 되는데 저희가 정작 딴 게임이나 빵빵하고 있잖아. 빵빵. 예. 팡, 예, 팡. 게임 그런 네. 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업계들이 이제 생각을 바꿔서 게임을 교육과 접목을 시켜서 해보자. 네, 재밌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해 이제 대학 편입학원 김영학원 있잖아요. 네. 그걸 인수한 이제 메가스터디는 이제 점점 전에는 이제 그 대학 아니야 그 의과 전문대학원 그 학원도 인수를 해서 몇 년 전에 이제 점점점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야. 메가 인베스트먼트라고 투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오. 이제 교육 사업만 하다 보니까 투자회사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영역을 찾은 거죠. 그리고 이제 청담 러닝도 이제 게임하고 접목된 게임 학습 기반의 그 러닝 센터를 론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영어 교육 프랜차이즈를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아, 수출까지 이제. 재수출. 예. 오. 비영어권 국가도 이제 영어 노하우가 야,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한글 나라인데 영어를 수출하는군요. 네. 저희도 영어를 이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습득을 했냐. 그게 이제 다른 비영어권 나라에도 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YBM 시사도 왜 네. 토익 시험으로 이제 성인들 토익 시험으로 유명하죠. 두 분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봐주면서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뭐 예, 이렇게. 남성분한테 자꾸 눈길이 가네요. 예. 남성분한테. 저희는 평소 때 자주 봐서요. 아, 평소에 너무 잘 봐서. 네, 이게 너무 버릇이다 보니까 여성분을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그렇습니다. 이제 YBM 시사도 일본의 어린이 그 영어 교육 그 프랜차이즈를 YBM 시사. 이미 3년 전에 진출을 했고요. 지금 했죠, 점점점, 거기. 네, 맞아요. 점점점 그 시장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워낙에 영토도 넓잖아요. 네. 그리고 에듀박스 또한 이제 입시 2주가 아니라 이제 실용 교육에 중점을 더하겠다고 이미 선포한 상태고요. 그래서 왜 올 연말에 결정날 수능 대체 영어 시험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니트라고 있어요. 네. 네, 니트 시험. 이거에 관련된 컨텐츠 개발에 영향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교육과 접목시킨 그 레이싱 게임이라고 영어 콘텐츠와 수학 콘텐츠를 접목시킨 레이싱 게임 그 사업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네. 에듀박스 회장의 인터뷰를 따왔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뭔가 재미를 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들이 커뮤니티가 일어나서 뭐 동시 접속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교육용 콘텐츠를 탑재하기 위해서 레이싱 게임을 하나 HTR을 그걸 개발했습니다. 야, 저 보니까 뒤에서는 그 열심히 이렇게 먹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계시고, 예. 네. 회장님이 또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나와서 예. 우리 김신혜 기자가 많이 쫄랐겠네요. 예. 시간 좀 내달라고. 예. 혹시나 약주를 드실까봐 아, 식사 도중에 그렇구나. 그럴까봐 알겠습니다. 잽싸게 그래서 좀 어수선했습니다 뒷배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새로운 사업, 이 게임 같은 거를 이용해서 정말 교육용 콘텐츠를 좀 재밌게 좀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사업 아이템 가지고는 그 교육 사업이 좀 한계에 봉착했다. 워낙 뭐 학생 수가 줄고 뭐 EBS라는 뭐 어마어마한 어떻게 넘볼 수 없는 그 어떤 시장에 독주 업체가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 교육주들 전망, 이 사업의 전망, 또 아니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전망을 좀 우리 김신혜 기자가 최근에 많이 취재했으니까 네. 좀 차분하게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거를 알아볼 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참 넌센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교육 업종이 이게 내수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교육 정책에 따라서 어느 업체는 이제 수혜를 보고 어느 업체는 이제 수혜를 안 보고. 그래서 이제 각 교육 업체들이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신사업에 자꾸 발을 들여놓는 것 같은데요. 그래 이제 더군다나 요즘에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 3군데 보낼 거 이제 엄마들이 2군데 보낼 수도 있고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가구도 있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대부분 그래서 상황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교육업계는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왜 대선 주자들 또한 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을 리 없거든요. 없죠, 당연하죠. 예, 어떻게든 공교육 위주로 가겠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교육업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음 정권이 오더라도 이제 어려움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정말 투자자들이 봤을 때 교육업종 정말 투자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것들 각 왜 업체들마다 신사업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초, 중, 고 그 학생들 위주의 그런 사업을 하는 그 업체가 있는가 보면 이제 YBM 시사 같은 경우에는 성인 교육 위주거든요. 네, 성인도 이제 요즘에 직장인들 자기 개발 많이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 토익 시험, 토플 시험 많이들 준비하라는데 이 YBM 시사 닷컴 같은 경우에는 성인 위주로 하니까 그나마 교육정책의 영향을 덜 받고, 예, 그렇지만 또 단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질 그런 뭔가 활기찬 맛은 덜하다. 네네네. 그래서 주가가 그냥 뭐 찌찌빠지나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들하고 뭔가 이렇게 MOU를 맺었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 이제 대박 이제 삼성그룹하고 우리가 예. 평생교육 뭐 계약 맺었다. 그럼요. 예. 복지 차원으로다가 그런 만약에 소식이 들려오면 모를까. 이제 큰 웬만한 소식 아니고서는 이런 성인 위주의 그 업체들 또한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할 염려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 투자자들은 이렇게 각 그 업체들마다 포트폴리오 신사업 그 구성 그런 것들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의 그 교육 정책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딱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우리 김시정 기자의 정리였습니다. 요새 이제 보니까 그 스마트폰에 뭔가 그죠? 이북 같은 거 많이 개발해가지고 교과서, 이교과서 이런 거 하는 이제 비상교육 같은 데가 주목을 받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YBM 시사닷컴이 안 오르는 이유가 있었군요. 우리 시청자 게시판도 올려왔더라고요. 우리 임지은 기자, 강남에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남 요새 그 교육의 어떤 흐름이랄까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뭐 바뀌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좀? 제가 매일 여기 여의도에 주로 있어서 강남 사정을 잘 모르는데요. 네. 요즘 조금 보습학원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습학원 예전에 위주로. 저 학원 다닐 때는 그 메가스터디 있잖아요. 네. 손준 선생님 수업을 안 들으면은 거의 뭐 대학을 못 갈 정도다. 뭐 엄청 돌아버렸죠. 손준 이런 선생님이. 얘기가 돌았었는데 요즘은 딱 학교별로 딱 이렇게 몇 명 소수 이렇게 보습학원 쪽으로 많이 공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엄마들이 그걸 오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뭐 대중화된 일반화된 그런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 맞습니다. 조금 너무 노멀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룹을 구성해서 이제 학원 보습학원 선배 말대로 보습학원을 보내고 그래서 왜 각 가정마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아요. 영어 그 유치원도 영어 학원 보내는데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나가는데 이 교육업종이 이렇게 왜 주가가 안 좋냐 하는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학원비들이 다들 이제 상장이 안 돼. 그렇죠. 소소한 그런 입소문을 통해서 유명해진 그런 학원 쪽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따져보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임지은 기자가 또 만만치 않은 또 이 알찬 재테크 내용을 준비했기에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